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지 학습법을 많이 써요. 오. 이거는 좀 다른 분들은 잘 안 쓰시는 법이긴 한데, 두 문자를 만들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두 글자씩 말이 되게끔. 두 글자씩 말이 되게끔. 예를 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현기 법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현기 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보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기출만 반복적으로 봐도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진짜예요? 그거는 딱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만 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안 되는 분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출만 봤을 때 안 되는 분들. 기출을 본다는 게 방향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답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보고 답만 외우고 보고 답만 외우고 이게 왜 이렇게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비교되는 지문들이 어떤 건지, 이 판례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해서 냈는지를 아예 분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변형이 되면 어떨까요? 변형이 되면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지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봤을 때 안 되는 분들은 보통 이런 유형. 근데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되는 사람들 있겠죠?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진짜 책처럼 분석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기출문제집 사실 때, 그리고 문제집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설이 잘 돼 있는 거.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이 나온다고 해도 옳지 않은 지문만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옳은 지문들도 다 해설이 깔려 있는 그런 책들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밑에 거에서 줄을 그으면서 밑지문은 그대로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합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자, 기본서를 아예 안 보면 안 돼요. 기본서를 보시되 역으로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이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안 되면 기출문제, 아니지. 안 되면 기본서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판례를 원문으로 해서 이걸 냈는지, 어떤 부분을 틀리게 내는지를 확인을 잘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는. 그렇죠. 역으로 하는. 그 방법이 합격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출은 보통 몇 회독하는 게 적당해요? 이거는 대중이 없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5회독 이상. 5회독. 5회독 이상은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긴 해요. 한 번 1년 시험을 만약에 1차를 친다고 하면 한 10번은 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번.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10번 본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반복하는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볼 때는 일단 봐. 일단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아는 지문을 지워요. 그러니까 이 지문 반복되는 지문이고 내가 아는 지문이고 지우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그럼 양이 훨씬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 지울 때 막 지우면 안 되고,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가장 긴 지문을 살려두고 짧은 지문들을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문이 기니까 그 긴 지문이 원문으로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고 짧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긴 지문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긴 지문 안에서 짧은 지문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줄을 그어 놓으세요. 긴 지문 안에다가. 이거 나중에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긴 지문 안에 짧은 지문이 없으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긴 지문 안에 짧은 지문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다음에 거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길게 나와도, 최대한 길게 나와도 이만큼이니까, 그럼 내가 느낄 때는 짧게 나오는 거나 길게 나오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출 보면서 어떤 부분이 틀리게 나오는지.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결론을 틀리게 낸다 하면 계속 결론만 틀리게 낼 거예요. 이 부분은 숫자를 좀 틀리게 낸다. 그러면 숫자. 그리고 중간을 틀리게 낸다. 과실, 중과실 이런 부분을 틀리게 낸다 하면 99%는 그 부분을 틀리게 내요. 그럼 지문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눈에 계속 익혀놓으면은 다 읽지 않아도 문제를 엄청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속도를 높여가는 거죠. 아는 지문 지우고, 그리고 반복되는 거 지우고, 내가 아까 같이 풀 때도 틀리게 내는 부분들 먼저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그러면 10번까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저희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지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요즘은 조금 형태가 많이 변형되고 있기는 하죠. 박스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개수를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질문 다 맞춰야 합격하냐? 그런 건 아니고, 자, 저희 시험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 평균 60에서 65 사이 정도 나오면은 합격합니다. 1차 시험 기준으로요. 왜냐면 과목이 엄청 많아요. 과목이 8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순서를 정해야죠. 옳지 않은 지문부터 일단 다 맞춘다. 그 다음 이제 왜냐면 옳지 않은 지문이랑 옳은 지문, 박스형 지문이 점수가 다르지가 않아요. 점수 똑같아요. 점수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맞출 수 있는 것부터. 그렇죠. 그렇죠. 맞출 수 있는 지문부터 집중해서 옳지 않은 문제부터 푼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순서로 하는 거죠. 아, 이게 또 공략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네요. 혹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어요? 하나만 공개해 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지 학습법을 많이 써요. 오. 이거는 좀 다른 분들은 잘 안 쓰시는 법이긴 한데 두 문자를 만들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두 글자씩 말이 되게끔. 두 글자씩 말이 되게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문자를 만든다고 치면 나무 이런 식으로 두 글자씩 말이 되게. 나무. 그러니까 나무랑 그리고 감정적인 거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추상적인 건 안 쓰려고 하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물질 위주로. 나무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제가 한번 두 문자를 따는 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할 때 그냥 막 따면 안 된다. 무조건 말이 되게끔. 딱 입에 붙게끔 따야지 말도 안 되게 따가지고 하면은 결국 다 까먹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그러니까 무조건 말이 되게끔 그리고 두 글자씩 두 글자씩 두 글자씩 이렇게. 그게 좀 꿀팁이죠. 네, 그럼 조만간 이미지 학습법 관련한 또 다른 질문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